금융회사를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형 은행들이 떠오르시겠지만 사실 엄청나게 많은 은행들이 있는데요. 그 수많은 은행들을 1금융권, 2금융권 이렇게 숫자를 붙여서 구분하는 경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1금융권, 2금융권의 용어가 공식 용어는 아니지만 언론에서 편의상 구분하여 부르던 것이 정착되어진 건데 그렇다면 왜 편의상 구분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더 중요한 예적금과 대출을 위해 어떤 금융회사를 이용해야 할지도 함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는 개인과 기업을 다른 개인과 기업에 연결시켜주는 일종의 중개사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행의 종류도 많고 은행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추가로 수행하지만 은행의 기본 업무는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에 따른 이자를 받는 것이죠. 먼저 1금융권이란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중에서 예금은행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은행은 큰 돈이 오고 가는 상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성도 갖춰야 하고 자체적인 자금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당국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은행이라는 타이틀로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양한 종류의 금융회사들이 있지만 은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금융회사의 수가 가장 적습니다. 예시로 특수은행, 일반은행, 지방은행, 외국계은행, 인터넷 전문은행이 있습니다. 제2금융권이란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을 말하며 자금의 중개를 주로 담당하는 비통화 금융기관입니다. 예시로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농협,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1금융권만 되면 되지 어쩌다가 2금융권까지 생겼을까요? 1금융권인 은행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신용점수가 낮아 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할 수 없는 사람들도 존재하였고 결국 이러한 사람들은 고금리 4금융 대출을 통해서만 돈을 빌리게 되었죠.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고자 법을 만들어 4금융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시작하였고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기존의 은행들과는 약간 차이를 가지고 등장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엄밀히 따지면 은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혼돈이 발생하여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게 되었고 은행들은 1금융권으로, 은행이 아닌 금융회사들은 제2금융권으로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1금융권과 2금융권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자율입니다. 1금융권은 지점이 많고 거래가 편리하다는 점, 다양한 금융상품이 있고 금리가 낮다는 점. 하지만 대출 심사 조건이 까다롭고 예금 금리가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금융권은 빠르고 손쉽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과 예금 금리가 높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단점은 그만큼 대출 금리도 높고 안정성도 은행에 비해 낮습니다. 정리하자면 1금융권은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업은행을 의미하고 제2금융권은 나머지 금융기관들을 의미하는데 은행과 비슷한 업무를 취급하고는 있지만 그 영역이나 범위가 한정된 일을 하는 금융기관들을 모두 제2금융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제2금융권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금융권과 2금융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금융권마다의 장단점이 다르고 제공하는 서비스도 전부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서 금융권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금융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평소 금융과 금융회사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한다는 거 늘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금융경제생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